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복지 법제로 이제 마지막 영역이죠. 예,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법률의 재정연도, 우리가 재정연도 묻는 문제 꼭 나오죠.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입니다. 1963년도에 제정됐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도 제정됐죠. 고용보험법 일자리 9.3 93년도 제정됐고, 국민연금법 86년도 제정됐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9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같은 해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 뭐예요? 예, 봤더니만 산재보험법이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자, 성문법원의 종류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불문법원이죠. 자, 성문법원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 크게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었어요. 국내법 안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 공포되어진 법이다.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법률의 이야기죠. 법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국회 의결 절차 없습니다. 자, 3번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법입니다. 시행령을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시행규칙을 보통 부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령이 시행규칙, 즉 부령보다 상위, 위에 있는 법규범이죠. 3번이 맞네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말장난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냅니다. 그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죠. 이 대통령령이 이제 집행명령,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 법률안 제출권을 누가 국회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즉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특이하게 역사 문제가 이번에 2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1년도에 노인복지법 제정됐다. 우리 81년도 제정된 법이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렇게 있었어요. 자, 2007년도 4월 달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됐죠. 이것도 맞네요. 자, 61년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89년도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 게 아니고 20년 뒤로 그랬죠. 여러분, 1981년도, 81년도에 이 노인복지법 제정되던 해에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 겁니다. 이게 틀렸죠. 자, 81년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됐다. 이거 맞죠? 81, 89 기억하시라 그랬었어요. 81년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89년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됐다.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54번.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소유권 보호와 포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유권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담보 제공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소유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죠.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사회보장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소유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져 있는 법하고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했어요. 사회보장 기본계획, 얘는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죠. 자, 계획은 몇 년 주기? 5년 주기죠. 그렇죠. 사회보장 기본계획 5년 주기고, 보건복지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다. 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계획은.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요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있는 내용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5년마다가 아니고 4년마다.
자, 법정 계획 중에서 4년짜리는 얘밖에 없습니다. 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한다. 여러분, 일단 의결권은 없고 심의권이 있는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시군구에 있죠. 사회보장위원회도 시군구에 있는 게 아니고 시도에 있습니다. 어느 법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법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답은 2번,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질이 낮습니다. 질이 좀 저질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사회보장 기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있는 얘기네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사회보험이고, 국가 지자체 책임하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하고 자립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조죠. 답은 2번이다. 에이, 너무 쉽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조치책을 자, 심의하고 조정하려고 우리가 이 위원회 또는 협의회, 협의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이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공식적인 모임인데 얘네들이 하는 일은 크게 자, 4가지 한다 그랬어서 심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이 4가지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잘 등장합니다. 자, 국무총리가 있어야만 조정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자, 맞는 얘기고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 둘 수 있고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이고 위원의 임기가 4년이 아니고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죠. 2년입니다. 2년. 단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재임 기간이 임기가 되죠. 답은 4번이네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자, 답은 4번이다. 57번 답 4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58번 봅시다. 조례 규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치법규 얘기죠. 조례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의회가 기초의회가 있고 광역의회가 있었었죠. 기초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단체 시도 조례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그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규칙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가장 하위에 있는 법규범이죠. 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자, 시군구 자치구의 규칙은 자, 우리 시군구의 규칙은 시도 규칙보다 상위가 아니고 시도 규칙이 자치구 규칙보다 상위고 시도 조례가 자치구 조례보다 상위입니다. 시도가 자치단체로서 위에 있잖아요. 이거 틀렸네요.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 법규범이다. 성문법 체제 안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잖아요. 규칙보다 조례가 위에 있습니다. 상위 법규범입니다. 자, 답은 4번. 어렵지 않다. 59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 지자체. 우리 법에서 국가는 중앙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고 공공부주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건 누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게 돼 있죠.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쉽다. 그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자,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자,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사회보험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 줄 수도 있죠. 자, 법조문들 아주 익숙한 법조문들 출제가 잘 되는 법조문들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60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걸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법제도 특강을 했는데 그 법제도 특강 때 바뀐 법
알려드렸었을 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원래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둘 다 복지사가 될 수가 없었었는데 법의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피한정 후견인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어요. 자, 답이 1번이 틀렸네요. 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해야 되고, 그렇죠.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에 자격증을 사용해서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지부 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한테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하고, 2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으셔야 되죠. 자, 6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설립 허가 조건 위반했을 때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뭐 취소 상황을 보는 건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거나 법인 설립 후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이 두 경우는 뭐 이유 없이 무조건 취소시켜 버려야 되죠. 예, 답은 그래서 디귿하고 을이을 5번입니다. 자, 62번.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어요. 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 제공 대상. 이 우선 제공 대상은 우리 주로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직업 및 취업 알선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해야 되죠. 시설의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조직 중에서 얘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죠. 심의기구. 그래서 자, 운영위원회는 의결이 아니고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자, 꼭 앞에 4가지 알려드렸잖아요. 4가지 기억해 두시고, 국가 또는 지자체 외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 인원은 어떻게 300명 초과하면 안 되죠. 300명.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노인 양로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은 이 예외 규정에서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300명 초과 규정에서 빠진다 그랬습니다. 자, 시설장은 비상근 겸직이 안 되고, 시설장은 상근직이에요. 상근직. 예, 시설장은 상근직입니다. 어떤 비상근 겸직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다. 자, 어렵지 않다. 63번.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가 아닌 것은, 이것도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특이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 원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것이 어루요. 예, 시도와 시공구라고 하는 자치단체로 이 업무가 이관됐다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법상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었었죠. 그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피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홍보, 피아동 및 피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피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 하더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강조했던 것들,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자, 노인복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 이거 노인학대죠. 성적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서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에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겠죠. 답은 5번이죠. 다 금지 내용이고. 자,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자, 조정위원회, 이 조정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그랬죠. 보건복지부 소속하가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정위원회를 둔다. 자, 장애 실태조사는, 자, 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3년마다.
5년짜리 실태조사 하나는 꼭 기억해 달라 그랬었어요. 5년짜리 실태조사는 정신건강 증진법, 그렇죠.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도 하죠. 그 법상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마다고 나머지 실태조사는 3년으로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의 날은 5월 20일이 아니고 싸이공이라 그랬잖아. 싸이공. 저 베트남 싸이공에 참전하셨던 우리나라 국군 아저씨들이 장애인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요거 맞는 얘기죠. 예. 그 장애인 연금법상의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법상의 급여인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받고, 장애인 복지법상의 수당이 세 가지가 있었었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수당은 누가 받는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 배웠지만 특히 장애수당은 장애수당 받는 사람은 장애인 연금법상 수당 못 받는 겁니다. 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답은 5번이다. 5번. 자, 66번.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복지부 장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법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자, 이런 법들의 주무 관청은 여성가족부입니다. 가족은요. 가족 청소년, 이건 여성가족부가 한다 그랬죠. 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 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고, 청소년 한부모 나이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죠. 25세가 아니라 24세입니다. 자,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병역 면제인자가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요게 맞죠? 예.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산부는 아기를 갖고 있는 건데, 출산 지원 시설 이용할 때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죠. 자,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 교육비, 아동 양육비 들어가는데 뭐가 안 들어가요? 아동 수당이 왜 들어가? 그지? 아동 수당은 2018년도 제정된 아동 수당법에 따른 급여죠. 아동 수당법에서 아동 수당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몇 번? 예, 답은 3번입니다. 67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자,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은 시군 구청장이 인가받아서 설립하죠. 예, 보호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구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취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되고요. 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 원장, 초, 중등학교 장은 우리 가정폭력 예방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 이거죠. 어린이집. 이게 문제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보 통합 작업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단계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시설. 자, 67번의 답은 몇 번? 네, 4번입니다. 어린이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68번.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했습니다. 외국인도 국기법상 수호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를 하고 있고 직계 존속과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직계 존속 및 직계 존속과 생계 및 주거를 갖고 있는 자 다 해당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요것만 빠지죠. 정답은 5번. 자, 69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복지부 장관은 이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 운영해요.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모든 정보 제공하는 나쁜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모든 정보가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되는 거죠.
자, 뭐 수행기관은 복지부 장관한테 이거 처음 나온 질문이에요. 그죠? 예, 통합정보 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 교육 등 자활 지원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대책 마련해야 되고, 수행기관은 통합정보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 주체 동의 받아야 되고, 사회보장 급여 수급 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 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고, 자활 지원 사업 업무에 종사했던 자는 자활 지원 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 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70번.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 됐습니다. 상실 조건. 사망하면 상실되죠. 해외로 국적을 이주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상실되는데, 장교양 등급 판정 받았다고 왜 상실이 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죠? 예, 답은 디귿 2번입니다. 자,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가 아니고 18세까지만 수급권자 특례 적용이 되죠. 이거 틀렸네요. 18세.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제공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맞네요.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게 아니고 거주지죠. 거주지. 주소지 또는 그 주소지가 불명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곳, 시군구청장이 업무 담당하게 되어져 있고 출생지 아닙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자, 시군구청장은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시군구청장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틀렸다. 이번 시험 문제 낸 분은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질이 낮아요. 그죠? 예.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자, 그래서 여기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예. 72번.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요양급여 이외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요양급여 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여기까지를 그 밖의 급여까지를 우리가 부가급여라 그랬죠. 자, 부가급여 실시할 수 있고, 근데 이 중에서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만 지급되고 있고, 상병수당은 2024년까지 시범사업 다 마쳤는데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유보해서 2027년 이후에 살펴보기로 했어요. 자, 2번 가입자 피부양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오르네요. 가입자 피부양제에 대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것도 맞죠? 자,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장관 승인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편성하고. 이거 틀렸죠? 예.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해? 지가 뭔데? 그죠? 말도 안 되죠.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 하지 않고요. 자,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 징수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답은 3번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양급여, 휴업급여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예,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우리 산재보험법상 급여 한 번만 볼까요? 요양급여 있었고, 휴업급여가 있었고, 상병보상연금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그 다음에 유족급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장례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74번. 고용보험법상 명시되어 있는 고용보험사업. 자, 고용보험법 4조에 있는 얘기죠.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육아휴직급여사업.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사업이죠. 육아휴직 및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니은을 뺀 나머지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75번. 노인장교양보험법상 장교양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교양 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해서 장교양 인정을 신청한다. 신청한다가 아니고 이 장교양 기관의 장도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수급자를 대리해서 장교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장 역시도 이해관계인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교양 인정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신청한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교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교양 인정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교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 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교양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 조사시키죠.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는 우리가 노인장교양보험법에는 위원회가 등급판정위원회하고 장교양위원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되어져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신청인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교양 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교양 인정서를 작성해서 수급자한테 송부해야 되죠. 장교양 인정서하고 개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줘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75번까지 풀었다. 자, 제가 장담컨대 제가 그 네이버 밴드에서 그 박정훈 교수와 함께 사회복지 1급 합격하기라고 하는 밴드에다가 매일같이 수행과제 내드렸었어요. 그 수행과제의 그 법 조문을 읽어보셨던 분들, 계속해서 수행과제를 쫓아오셨던 분들은 정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었다. 그렇죠. 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면서 제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또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영역이 바로 법제론이라 그랬습니다. 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멋진 꿈을 만들어 가시고 그 꿈을 확장해 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